반갑습니다. 송진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네. 근데 다 부자가 되고 싶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네.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폴 게티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이론인데 이 사람이 석유 재벌이에요. 엄청난 부자야. 그래서 우리 보면 주변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준 거야. 그 상태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죠. 네. 똑같아. 근데 나눠주고 나서 원래 부자는 부자가 되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이 2년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원래 부자는 부자가 될 이유가 있더래요. 원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있더래. 그래서 그냥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은 뭐 노력하고 도전하고 저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 가난한 사람들은 똑같더래요. 돈 버는 이유가 딱 하나야. 지출하려고 버는 거야. 그런 차이들이 또 있대요. 여러분 중에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다이어트 시도해 본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있어요? 어디? 다이어트는 대부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해요. 실패. 저도 사실은 다이어트를 매일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해도 이 모양이에요. 성공을 못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작심삼일 때문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늘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는 결심은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못 가니까. 그래서 영국의 한 대학에서 사람이 결심한 거를 습관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1일 정도 되면 습관이 생기더래. 근데 한 66일쯤 되면 그 일을 안 하면 불편하더래요. 그러니까 습관의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주실 분은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 뭐 담배 끊겠다, 부자 되겠다. 근데 오늘 강의 주제가 결심 중독이야. 결심만 하다 말아. 근데 오늘 이번 얘기를 잘 들으면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강의해 주실 최창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아유, 저 뭐 다이어트 얘기 송 교수님 하셨는데 저도 이거 다이어트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방송할 때마다 108kg였어요. 108kg. 와. 남자가 그래 100kg는 갔다 와야 돼. 그래 무릎이 소중합니다. 그러고 인생의 무거움도 아는데 지금은 제가 24kg를 뺐어요. 어머나. 근데 어떤 분은 뺀 게 그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빼면 최창호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변에서도 됐다 그만 빼라.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빼라. 한꺼번에 너무 빼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성공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네. 왜냐면 이거 100kg 넘을 때는요 정말 축구하기도 힘들고 계단 오르락 내리기도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결심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담배를 끊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뭐 하는데 제대로 실천을 못 해요. 그렇죠. 근데 담배 끊는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끊었냐면 우리 큰아들이 임신한 날 저녁에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 해서 그중에 1순위로 담배를 끊자 서로 합의해서 와. 그날 끊었어요. 와.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저보다 훨씬 대단한 골주셨는데 네. 어떻게 끊었냐면 우리 큰아들이 태어나니까 대전에 계시는데 어머니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제가 40 넘어 늦게 결혼해서 손자를 봤으니 오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당신은 집에 계세요. 왜냐하면 담배 냄새 때문에 아이가 그리고 며느리가 싫어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아버지는 떼어놓고 그냥 어머니 혼자 올라오셨는데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손주가 보고 싶으시니까 에라 치사하다 담배 끊자 와. 하고서 70평생 피우셨던 담배를 뚝 끊으신 거예요. 와. 그러니까 결심해서 오히려 행동으로 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단번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아요. 결심 많이 해요. 근데 이거 결심만 하는 중독이 있다니까? 중독에도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중독에도 우리 심리학에서 뭐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 심리학이 있는데 첫 번째 중독은 뭐냐면 일단은 약물 중독이라는 게 있죠.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약물, 물질. 이 중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알코올 중독, 카페인 중독, 니코틴 중독, 심지어 필로폰 중독, 히로뽕 중독 이런 것들은 다 약물 중독이에요. 근데 또 재미난 것은 행동이 중독이래요. 행동. 이건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아니면 도박, 도박 중독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의 그 성적인 중독도 있어요.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쇼핑 중독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행동에 의한 중독이에요. 그죠? 이것도 심각하죠. 그럼 우리가 오늘 결심 중독이다 하는 거는 약물 물질 중독일까요? 행동 중독일까요? 행동 중독이죠. 행동으로다가 심리적으로 이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한자로 다 써보면 저도 한자를 뭐 잘 못 쓰지만 아무튼 간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무튼 결심이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써지는 거야? 다시 쓸게요. 아이 결심이라고 결심 중독을 쓰는데 이렇게 안 써지면 결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죠. 결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에 마음심이라고 하는 게 두 번이나 들어가. 그렇죠. 근데 마음으로만 하면 결심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행동이 들어가야 돼. 그게 뭐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를 하고자 결심을 하지만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제 결심 중독이라 하는데 이걸 누가 만드는 단어일까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죠? 결심 중독이라는 거 우리 송 교수님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죠? 결심 중독은 제가 만든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 그럼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자꾸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빠져요. 그런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럽니다. 강아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잖아요. 이쪽에 한 8마리를 놓고서 여기는 전기 쇼크를 막 줘요. 근데 그러면 전기 쇼크를 주면 도망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한쪽은 전기 쇼크를 막 줘.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면 이 도망갈 수 없는 강아지들은 전기 쇼크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쇼크가 와도 하고 있어. 안 도망가요. 도망갈 수 있는데 갖다 놔도 전기 쇼크를 받고도 안 도망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이게 우리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유발시켜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나는 뭐 다이어트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해. 이것도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쇼핑 중독을 끊겠어. 근데도 어느 순간에 홈쇼핑만 보다 보면 욱해. 네? 홈쇼핑은 또 묘한 심리전을 써요. 왜 4시, 6시에 그렇게 불고기를 파는 거야, 아주 오후에. 그럼 그걸 바로 또 사람들은 사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화장을 하는 시간이, 여자들이 화장하는 시간이 크게 3번 있다잖아요. 아침에. 그 예쁘게 해서 사회생활 잘하려고, 그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퇴근할 때 예쁘게 한대 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왜?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성도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근데 밤 10시에 또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한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셀카 찍으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셀카.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홈쇼핑이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걸 또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서 왜 이렇게 홈쇼핑에 화장품을 많이 파는가 했더니 그런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나 이거 홈쇼핑, 이거 쇼핑 중독 이거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심리전에 또 말려 들어가죠. 더군다나 이게 결심을 할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어. 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 많이 버는 분들 이야기도 해보지만 막연하게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씀씀이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줘야 부자가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10억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억 만들기 책들이 아주 유행했었죠. 그죠? 근데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10억만 해놓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뭐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그걸 어디다 투자하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게 있어줘야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대요. 그런 걸 자꾸 몇 번씩 써봐라. 그것도 중요한 거죠. 왜? 자기의 것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심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결심 중독을 이걸 깨트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까요? 아브라카다브라를 해야 돼. 아브라카다브라. 노래 들어보셨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그 시건방춤. 이게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으로 잘 예언을 해놔라. 그래야 그것을 찾아서 충족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 습관도 중요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어록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했던
뭐 마누라 빼고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네. 예? 다 바꿔라. 습관도 바꾸고 출퇴근 시간도 바꾸고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아이디어도 바꾸고 다 바꿔라.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정주영 회장이 하시는데 이봐 해봤어? 해봤냐고. 이거 안 되나요 제가? 해봤어 해봤냐고예요. 네. 그걸 한번 도전해봤냐 이거요. 그리고 왜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말투가 있어요. 아이 차차 하지 뭐, 차차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다음에 차차 하지. 차차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내일 하지 뭐. 맞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래놓고 그래. 술 딱 끊는다 해놓고 오늘까지만 마시고 내일부터 끊는다. 그게 되냐고요. 그게 중독으로 가고 행동으로 가는데 끊으려면 지금 당장 끊으라는 거죠.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7살짜리 형아가 5살짜리 동생하고 놀고 있는데 5살짜리가 묻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알겠는데 내일은 몰라? 그러니까 형아 내일이 뭐야? 그러니까 내일은 하룻밤 잠은 오는 거란다. 그 동생이 하룻밤을 꼭 참고 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동생이 또 물어요. 형아 오늘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7살짜리 꿀밤 딱 내일은 하룻밤 잠을 온다니까? 그러니 5살짜리 한 대 맞고 또 다음날 일어나고 형 오늘이 진짜 내일 맞아? 그랬더니 7살짜리가 곰곰 생각하네. 동생아 우리에겐 내일이 없단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냥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 뭐 회사에서 광고에서 just do it 하잖아요. 시방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네. 이게 결심을 했으면 당장 해야지 며칠 있다부터 할 거야. 이거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할 거야 그러면 빨리 운동화 갈아 신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내일부터 해야지. 또 어떤 사람 찬바람 지나가면 해야지. 예? 그래 봄 오면 또 황사 지나가면 해야지. 여름 오면 장마 지나가면 해야지. 그러다 못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긍정적인 암시를 주면서 바로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는요 뭘 하려고 할 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죠. 프로일수록 단순해요. 모든 삶이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행자승이 말이죠. 절에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화장실만 가면 어려워요. 왜냐면 재래식이니까 가서 쭈구리가 앉아서 볼일 보면 뭐가 자꾸 튀어. 지저분하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더니 1년 된 스님은 그냥 지푸라기 잔뜩 그 화장실에 깔아놓고 볼일 보니까 푸석푸석 안 튀더래요. 괜찮네. 10년 된 스님은 기가 막혀. 천정에 밧줄을 매달아놓고 이 밧줄 타고 지나가면서 볼일 보고 채워도 안 묻는 거예요. 또 돌아오면서 볼일 보면 지나가. 20년 된 스님 내공을 이용하다는 게 내공을. 내장에 키를 모으고 학문의 관략근을 조절해가면서 튀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랗게 30년 된 스님은 볼일 보면 거기다가 튀어 올라오니까 보지도 않고 정조준을 해갖고 또 싸더라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프로일수록 고도의 테크닉을 발휘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스님은요 볼일 보고서 엉덩이를 살짝 피하더래요. 아니 저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요. 그러니까 프로일수록 오히려 단순한 결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인생도 단순해요.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책을 22권 썼어요. 안 팔려서 집에 다 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만에 이번에 책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일단은 목차부터 적는 거예요. 목차부터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살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꾸 뭐를 줄여라. 그리고 저는 또 일도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복잡해, 생활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도 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하는 일도 좀 줄이고 제가 뭐 안 해본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두뇌 마사지 기계도 만들어서 실패했어요. 작년에는요 잠자는 베개를 만들었어요. 그래 홈쇼핑에 나갔잖아요. 근데 나간 날 하필이면 북한에서 한국으로 총을 쏜 날이야. 좀 좋아. 그러니 그 특집 방송 때문에 그 방송 우리 게 팔리겠냐고. 그러더니 뭐 홈쇼핑에서 새벽 방송을 주더라고. 베개 팔으라고. 아침 6시에 누가 베개 사느냐고요. 근데 이런저런 실패를 다 해보고 사업도 해본 거예요. 다 제가 버리고 손해보더라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강의하고 또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합친 사업에 제가 집중하는 거죠.
단순화시켜라. 그리고 복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간관계도 때로는 정리해줘야 돼요. 온갖 거에 휘달리고 온갖 애경사 다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 없더라니까요. 네. 근데 그 명절 지나면 왜 이렇게 애경사 집이 많이 생기는지 참 그것도 사람들이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근데 여하튼 일단 아브라카다브라 긍정적으로 아무튼 암시를 줘라. 암시라는 게 무섭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기도 줘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 빌리프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ABC 투게더 법칙이라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 투게더는 뭐 함께 가자 그런 뜻이죠. 네. 예? 함께 가자, 더불어 가자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카다브라야. 응? 이거는 그 뭔가 암시적인 게 중요하다. 자기가 그런 거. 두 번째는 뭐냐 빌리프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될까? 이거 뭐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빌리프, 신념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평범한 사람하고 달라요. I am okay. 나도 좋아. You are okay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야? I am okay. 나는 잘났어. You are 나도 okay.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날 따라와. 그런 사람들은 실패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도 서로 상대방을 믿어주고 또 나를 믿어주고 그래야 우울증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신감이에요. 배짱. 배짱 있는 아이를 키워야 돼. 그죠? 저는 우리 7살, 5살짜리가 있는데 늦게 결혼해. 제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늦게 결혼해서 그래요. 근데 아무튼 7살, 5살짜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배짱으로 살아라. 배짱.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50살에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게 지금도 활동하시는데 그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배짱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그 존경하는데 그 배짱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콘크리트 해야 돼. 이게 뭐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두루뭉실해지는 거예요. 두루뭉실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줘라.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다 그런 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해요. 한 갑을 피다가 10개 피로 줄이고 하루에 하나 피고 그럼 못 끊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뚝 끊어야 돼. 뚝 끊어야 될 게 있고 그러나 다이어트는 한 번에 뚝 빼면 어떻게 돼요? 주름만 생겨. 그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조금씩 빼줘야 돼요. 그래야 피부가 탄력도 생기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에 따라서 어떤 거는 뚝 끊어야 될 거, 어떤 거는 체계적으로 끊어야 될 거, 어떤 거는 우리가 결심 중독에서 벗어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송 교수님? 일단 결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심을 하려고 왜 이렇게 조바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뇌에서 자꾸 결심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네. 너무 릴렉스하면 안 돼. 너 인생에서 그럼 실패해. 그러니까 좀 긴장해. 각성 수준을 높여. 그래서 뇌에서 자꾸 너 지금 결심 안 하면 큰일 나. 중도 탈락하고 생존할 수 없어. 이렇게 자꾸 명령을 내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됐어. 나는 결심 안 해도 돼.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면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즐기면 돼.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사회라는 게 많이 변해가고 또 사회에 적응하려면 변해가는데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또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천해서 성공해야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게더 함께 더불어서 해야 돼요.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어트를 하자 그러면 같이 다이어트 모임에 가는 거예요. 도박을 끊자 하면 단도박 모임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도박 모임 가면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도박 끊는지 안 끊는지 내기할까 해 또 지들끼리. 거기 가서 또 내기하는 거만. 그리고 술 끊는 데 가서 모임에서 가보면요 자기들끼리 오늘은 좀 많이 그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좋아졌고 하니까 오늘 그냥 맥주 한 잔씩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맥주에 폭탄도 차고 또 먹는 거야. 그런 데서 그러나 이제 그런데 같이 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거기서 자극을 받고 너 김모 씨는 저렇게 알코올 중독이 심했는데 저렇게 좋아졌어? 얼굴도 좋아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술 먹으면 뭐가 또 생겨요? 의처증 생기고 의부증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지지해 주면서 가져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나 담배 끊었어.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래놓고 이제 얘기하고 뭐 하다가 오늘까지만 펴. 괜찮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네. 딱 끊어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는 담배 끊을 때까지, 술 끊을 때까지, 다이어트 성공할 때까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꼭 악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냥 한번 웃자고 친구에게 농사마 건드는데 거기에 그냥 헝클어지죠.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됐는데 담배 끊은지 딱 끊고서 주변에서 유혹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딱 그것을 딱 끊고 딱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체질적으로 제가 알아요. 간대 폐수형이라서 태음형이라서 간은 크고 건강해요. 그냥 술은 잘 받아요. 근데 또 담배는 안 받아. 그러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담배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술은 잘 맞는구나. 응? 송 교수님 언제 나중에 한번 맥주 한잔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돼요. 네.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뭐든지 어울려서 더불어서 가야 되고 그래서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A, B, C 테크닉을 해야 되는데 결심 중독만 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유형이 있어요. 한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동기부여형이 있어요. 동기부여를 잘못하는 동기부재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욱하고 말이죠. 하는 충동적으로 하는 것만 있지 이걸 꾸준히 가져가지 못해.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목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기를 잘 부여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제 10년 들어서 내가 영어 공부를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고 궁박함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뭔가 결심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게 추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두 번째 형은 뭐냐면 부하 뇌동형이 있어요. 결심을 하는데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네. 10년 되면 다 금연한다 해갖고 1월 초 되면 담배 피는 형이 뚝 떨어져. 근데 한 3월 설날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요. 이게 왜 그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그냥 부하 뇌동해갖고 눈먼말 원앙소리 따라가듯이 쭉 따라가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의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결심 리스트를 적어야 돼요. 일종의 뭐 버킷 리스트일 수도 있죠.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이뤄야 할 것들. 그거 하나하나를 딱 적어 놓고서 말이죠. 지어갈 때의 행복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두 가지 아직 못 이뤘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오늘 방청 오신 분들도 딱 한번 결심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나는 부부싸움 할 때 절대로 반말을 하지 않겠어. 응? 근데 부부싸움 하면서도 그런 거지. 그걸 딱 해놓고서 남편이 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가고 카드 벅벅 긁고 들어왔어요. 아이고 여보 어서 오세요. 카드 많이 쓰셨네요. 예. 아이고 집안 살림은 거덜나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또 쇼하고 있네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가만 있어봐. 이 집사람이 오늘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이렇게 무절제하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남편도 반성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자. 써보면서 이제 달성했을 때 지어보자. 또 우리가 친구들 얘기 뒷담화하지 말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안 가는 여성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정신병원을 많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수다가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친구 뒷담화 할 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그런 것도 써야 돼요. 뒷담화 잘못해가지고 인간관계 끊어지는 경우 많거든. 네. 그런 경우 또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자. 어떤 저 주부들 보면요, 낮에 그 동네 커피숍에 다 그냥 모여 앉아갖고 뭐 커피를 2잔씩, 3잔씩 막 리필이 아니고 사서 드시는데, 그거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뭐 커피 드셔도 좋죠. 그러나, 커피를 좀 줄이자. 대신에 집에서 타먹는 커피를 늘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만 늘기에 대해서 딱 해놓고, 그리고 늙어서는 부부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가자. 그러면 그걸 향해서 적금을 들자. 얼마씩 들어야 되는. 그런 거에 같이, 그런 개는 들어도 좋아요. 근데 무슨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낙찰게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나중에 꼭 사단이 나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안대동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 박약형이 있어요.
의지가 너무 박약해. 아까 이제 동기부여가 돼갖고 충동적으로 확 일어나긴 했어요. 그러면 이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지 박약하면 이게 떨어지거든. 그리고 의지가 박약하면 어떻게, 이게 의지 박약형 하게 되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냥 게으름병이 있어, 게으름병. 늑장병. 아예 천천히 해도 돼. 뭐 해갖고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또 한 번 하지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안 되다.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 박약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꾸 뭔가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한번 적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들한테 공표를 해놔야 돼요. 가족들한테 공표를 해놔야 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평가 때문이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실천하게 되고 구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 박약을 극복하기 위해 나는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막 방송, 팟캐스트로 녹음해갖고 그냥 돌려놓던지 아니면 내가 이걸 실패하면 벌금을 내겠다고 주변에 공약을 해놓고 실제로 돈을 미리 내놔야 돼요. 그게 토큰 경제야, 그게. 그래서 실천했을 때는 예를 들어 21일 만에 아까 송 교수님이 사람의 습관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루 지나면 21만 원을 넣어놓고 10,000원씩 찾아와. 근데 10일 만에 그걸 실패했어. 11만 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럼 아까워서라도 하게 되거든.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좀 더 세게 해요. 단위가 더 세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뭐 내가 1kg를 며칠 만에 못 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만 원씩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이제 한두 번은 뭐 그까이 10만 원 내는데 저도 돈 뭐 번다 하지만서도 나중에 보면 이것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사람은 또 움직일 수 있다. 아버님은 살 안 빼길 원하는 건 아니겠네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살 안 빼도 좋다는 거. 두 번째, 늦게 들어와도 좋아해요. 왜냐면 저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밤 11시간 늦으면 늦을 때마다 1시간마다 10만 원씩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느 때 일찍 들어가면 짜증낸다니까요. 한 2시간 더 있다 들어와야지. 예? 그래야 내일 우리 아들내미 뭐 사주는데 오늘 너무 일찍 들어왔대요. 알았어. 내일 늦게 들어올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런 거 가지고 뭐 다툴 일도 없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뭐냐면 얘기 불안형이라고 있어요. 얘기 불안형. 이건 뭐냐면 나는 해봤자 실패. 그러니까 실패를 예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고 불안하니까 아예 결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혼이 두려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나는 결심해봤자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예 결심을 안 해버려. 라고 하는 그러한 스타일들이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불안한 사람이 뭐예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기보다는 결심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번에 딱 배워가는 통찰학습도 있어. 그러나 시행착오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수를 줄이고 하면서 경험하고 성공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 불안은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아예 하질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일도 우리에겐 없는 거고 미래에 대한 지구의 멸망도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유형은 뭐냐면 실천력 부재형이 있어요. 실천력 부재형. 이것은 뭐냐면 다 좋아. 뭐 동기부여도 됐고 불안도 없어요. 근데 시작했어. 근데 의지 박약도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뭘 좀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유형의 인간의 성공하느냐면 좌뇌형이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뇌형이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둘 다 아니더라는 거죠. 아이디어, 우뇌형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뭐 아이디어 가지고 성공을 못 하더라는 거죠. 유명한 우리 개그맨이면서도 지금 청도에 가서 극장을 하고 있는 전유성 씨. 아이디어맨이잖아요. 그분하고 자꾸 같은 출판사에 책을 쓰는데 책에다 뭐를 쓰냐면 재미나게도 야, 최 박사, 돈 버는 방법이 있어. 그래. 돈 버는 방법 뭐요? 그랬더니 야, 우리 뭐 운동장, 천연구장,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해야 잘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거? 맨 땅에서 해도 잔디구장 효과를 내는 신발을 만들어. 어떻게 해요? 운동화 밑에 잔디를 붙여. 그런 신발을 만들어. 야, 그럼 대박이지 않나? 아이디어는 좋아요, 아이디어는. 근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그랬더니 어느 날은 뭘 또 하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냐면 제주도를 가봐, 제주도를 가가지고
성산 일출방 앞에서 연인하고 부부가 많이 오면 연을 날리게 해, 연을. 이렇게 딱 사람이 서가지고. 연이 딱 뜨면 이 바다에다가 부표를 띄워놔, 거리목처럼 10m, 20m, 50m, 100m. 연줄을 뚝 끊어버려. 그럼 연이 바다에 빠질 거 아니야. 100m 전에 딱 빠지면 축포를 탁 쏴주고 빵빠레를 울려주라는 거예요. 왜? 연점을 쳤는데 100년 회로할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이게 이게 돈을 낼 거다 이거죠. 그러다가 10m 앞에 꼭 끊어지면 어떡해요, 이게. 걱정하지 마. 10m 앞에 꼭 끊어지면 당신들은 10년 동안 행복할 것이요. 근데 10년 뒤에는 부적을 써야 돼, 부적을. 그러면 다 부적 쓴다 이거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든지 20만 원 받든지 신혼부부들이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행복을 꿈꾸는데 10m에 콕 끊어져 봐요. 아, 그러다가 이 연이 말이죠. 바다를 더럽히고 오염시킨다고 환경단체, 제주도 환경단체에서 막 뭐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걱정 없어. 이번에 아이디어를 내가 굉장히 숙성시켜서 가져왔다. 이 연을 말이야. 바다에 녹을 수 있는 김하고 다시마로 만들어. 그럼 녹아버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녹아버리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후 한 1년 뒤에 책을 써요. 아이디어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 없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봤더니 PQ가 중요하더라. 뭐다? 실천지능이 중요하더라. 실천지능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게 중요하더라. 움직이는 게. 어떤 그 꼬맹이들이 숲속으로 갔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이 PQ 실천력이 뛰어난 아이는 아주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막 곰이 쫓아오는데 뒤에 있는 애보다 조금만 앞에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둘 다 살긴 했는데, 야, 너는 왜 아까 곰이 나타났는데 막 열심히 안 뛰었어? 아니, 뒤에 있는 애보다 앞에만 서면 나는 안 잡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실천력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 IQ적인 게 보통 CQ, 이거 PQ가 합쳐져서 바로 뭐다? 성공지능이라는 SQ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공지능. 어떤 청소부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청소부 아저씨는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근데 청소부 되자마자 금방 승진을 합니다. 왜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좀 성공지능이 낮은 분들은 여기 청소차가 와요. 청소차가 오면 A, B, C 여기 세 군데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가져가야 돼. 그러면 그냥 머리 나쁜 사람들은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왜? 걸어와요. 걸어와서 통을 가져가요. 그리고 통을 갖다 놔요. 3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 그럼 9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9번. 근데 이 SQ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통을 하나 가지고 가. 빈 통을. 빈 통을 가지고 와서 그냥 갖다 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6번 만에 이걸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런 실천적인 감각만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쓰레기 청소하는 데 있어서도 머리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요즘에 뭐 청소부 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험도 막 뭐 이거 짊어지고 시험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머리 조금만 써갖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봐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이제 결심을 중독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실천하는 저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인생사에서 뭐 여러 가지 성공하는 법칙이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일즈 법칙입니다. 세일즈 하라. 우리가 실천하려면 세일즈 하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제가 세일즈에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일즈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실천할 수 있고 결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 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마일, 미소입니다. 미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나는 할 수 있다. 아, 나의 목표는 뚜렷하다. 그리고 스스로 격려해줘라. 그러면서 미소를 줘라. 미소를 지면 뭐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죠. 또 내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니까 상대방도 즐거워하고 나를 좋아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암시가 중요합니다. 아, 뒤통수 치르면요 반드시 쳐요. 반드시 쳐. 바람 필 남편은요 반드시 안 폈다고요? 내년에 필 수 있어요. 내년에? 아니면 죽기 전에 핀다니까? 왜? 심리적으로 이 기운이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스스로도 칭찬해주고 미소를 자꾸 가져야 되고 생활 속에서 유머를 늘 구사해줘야 돼요. 그리고 너무 목표를 작게 잡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그 뭐를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방학하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그리죠. 시계를 그려놓고 아침 6시 기상 30분 동안 운동, 밥 먹고 공부하고 곤충 채집하고 뭐하고
하루 해다 안 되면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보다는 책을 읽을 때도 나는 하루에 30페이지씩 읽겠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겠어라는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책을 꼭 꼬박꼬박 읽어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 깨지게 되면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목표를 만들어줘라. 그래야 오늘 비록 책을 못 읽었어도 내일 좀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 안 오는 밤에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불면증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네. 책? 책 좋죠. 근데 불면증 치료할 때 가장 좋은 약은요, 잠이 안 오면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안 오는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힘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더 웃긴 거는요, 낮잠 실컷 자고 밤에 잠 안 온다고 상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면증을 치료할 결심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실천력이 없는 거죠. 그럼 잠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도 쓰고 책도 읽고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어렸을 때 뭐 꿈이 소설가였으면 소설도 한두 줄 국적거리고 그러면 저절로 잠이 오는 거죠. 저는 잠 안 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집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 10분만 자고 갈게. 근데 10분 안에 어떻게 잠들어서 어떻게 깼냐 이거요. 근데 그거를 실천하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요령. 그 요령이 뭐냐면 평소에 다른 일에 집중하라. 할 때 몰입하라. 그럼 저절로 피곤하게 돼 있으니까 10분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천력인데 A는 뭐냐? 액팅 아웃 해야 된다. 액팅 아웃하는 능력을 가져야 바로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심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움직여라. 생각하는 햄릿보다 들이대는 돈키호테가 멋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키우티즘이라고 그래요. 돈키호테의 정신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니,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누구를 사랑하겠어? 누구를 좋아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은국, 그 가수 김은국 씨처럼 들이대야 돼요. 물론 요즘에 뭐 겁 없이 들이대면 스토커가 될 수 있지만 적정한 범위 내에서는 들이대야 거기서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 꿈이 있어요. 뭐냐면 방송국을 만드는 꿈이에요. 24시간 동안 심리 상담도 해주고, 부부 상담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부동산 상담도 해주고,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방송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미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카메라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스튜디오까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배치만 딱 해놓으면 돼요. 24시간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으려고 해요. 무료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재원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또 이제 심지어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한 2, 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한번 하겠다. 그럼 목표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방송이 시작되고 나면 나중에 힐링파크를 만들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죽기 전에 다 한번 오세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오세요. 다 오세요. 그리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봉사하고, 사람이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잖아요. 근데 저는 죽기 전에 꼭 봉사를 좀 해보라고 그래.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데 가서 한번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몸을 움직여 봐라. 그리고 액팅 아웃 해봐라. 네가 아쉽고 간절했던 것을 나가서 한번 경험해봐라. 자살할 생각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결심해서 벗어나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닝,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더라. 이건 뭐예요? 경청해줘라. 삶의 지혜를 자꾸 들어봐라. 그래서 이런 거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걸 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천했을 때 자기도 칭찬해 줘야 되고 그 보상을 우리가 딱 또 받을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도 되고 그 결심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뭔가 결심을 우리가 이뤄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 무슨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긍정의 에너지. 우리가 자기의 목표를 탁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걸 이루어졌을 때 격려해주고, 또 격려만 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해서 친구나 부부나 아니면 가족끼리 선물도 주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결심을 이뤄내는 훨씬 가능성이 높아지죠. 마지막 중요한 것, 우리가 결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5번째, 서비스가 중요하다. 서비스. 이건 뭐냐면 내가 결심 전과 결심 후를 비교해봐라. 비포 서비스, AS, 애프터 서비스를 비교해도 보고 우리가 살 빼기 전, 살 뺀 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걸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서비스도 해줘라. 그러면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결심을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습관화 시키는 거, 우리 송 교수님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그것을 어떻게 봉사로 다 실천하라. 내가 어떤 결심을 한 것은 그 대가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라. 예를 들어 제가 결심을 실천했으므로 뭘 상을 받았어. 인센티브를 받았어. 그걸 혼자 갖지 말아라 이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게 또 내가 이렇게 뿌듯한 일을 했어? 그럼 또 다른 결심을 또 실천하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되더라.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결심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실천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줘라. 칭찬해서 보상이 왔을 때 혼자 갖지 말고 나눠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행동은 더욱더 강화되고 우리가 딱 꿈꿨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것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달해 있음을 느끼더라는 거죠. 네. 올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암시, 아주 자기 암시 하나를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이 에밀 꾸에라고 하는 사람이 암시란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실천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매일매일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 이 말을 말이죠. 하루에 15번에서 20번씩 암송해봐라. 안 돼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성경 구절이든 아니면 불경 구절이든 아니면 좋은 격언이든 내가 결심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문구를 외우면서 암송해봐라. 그럼 어렵고 힘들고 좌절할 때 내 결심이 새록새록 다시 샘솟고 유지되더라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의 올 한 해도 결심이 이루어지고 작은 결실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은 대두 클럽 같잖아요. 뭐 왠지 서로가 서운할 만큼 닮았죠. 네, 박사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하여튼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결심 중독을 이제 치유하는 방법이죠.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언제, 다음이 아니라 언제, 지금 당장 해라. 그 다음에 복잡하게 하지 마라. 단순하게 해라. 아까 그 스님 화장실 기억하시죠? 네. 단순한데 답이 있다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념을 가지라 이거예요. 우리가 결심할 때 실패도 학습된다고 하거든요. 네. 늘 실패한 사람들은 신념을 못 가져요. 내가 해봐야 되겠니? 될 리 없어. 그렇게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 태권도 선수들이 한번 그 격파하는 걸 제가 보니까 그 완전 프로 격파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 돌이나 두꺼운 나무를 깨는데 그 깰 때 그런데요. 이거는 분명히 깨질 거야. 그 생각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내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미 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친다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내려치다가 손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대. 그 물어본대. 아니 왜 손이 부러졌어요? 보통 때는 이게 분명히 깨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요만큼 깨질까? 그 생각. 그때 내려치면 손이 부러진다는 거야. 그거 맨날 하는 프로들도.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라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냥 두루뭉실한 게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제 사례로 이렇게 묶어서 이동을 좀 하면, 첫 번째는,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최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늘 도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어트.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결심. 얼마 딱 뺀다. 근데 두 번째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공지. 첫 번째가 결심이에요. 공지는 주변에 알리는 거야. 나 몇 킬로 빼기로 했으니까 저녁에 나하고 닭발 먹자고 하지 마. 정확하게 공지하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상상. 자, 다이어트 된 상태의 내 몸을 생각하는 거죠. 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크게 어쩔 수 없지만, 배는 줄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상상하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그죠? 상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보상. 보상을 해주는 거야. 원하는 사이즈가 딱 되면, 저가 실제 그렇거든요. 저는 제 옷을 제가 쇼핑을 해요. 언제부터 그랬냐면, 초4 때부터 했대. 저는 고향이 시골이에요. 충남 태안이 제 고향인데, 시골에서는 설빔, 추석빔이라는 걸 했어요. 엄마가 다 옷을 사다 줬거든. 근데 저는 다른 형제는 괜찮은데 저는 옷을 사다 주면 제가 항상 엄마한테 컴플레인을 했대. 엄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초4 때부터 야, 네가 사.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옷을 사는데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오케이.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뺐으니까 너는 보상을 받아야 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까요? 5번째. 자, 시작하면 우리가 오늘 최 박사님이 얘기하는 핵심인데 계속합니까? 그만둡니까? 그만둬. 5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끈기. 끈기를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결심을 하고 주변에 알리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고 상상을 하고 보상하고 마지막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도 들으면서 이 결심 중독이 사실 잘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최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뜻이래. 그래서 결심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도 그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멋진 성취를 이루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